이재명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대출부터 세금, 전세, 재건축과 재개발까지 사실상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시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같아요. 먼저 언급을 할 거, 초고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리는 현행 대출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고가 주택을 살 때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엄격하게 막아놓고 일단 주택을 취득한 뒤 사업 자금이나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면 50억 원이나 100억 원이나 한도 없이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런 방식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초고가 주택의 담보 가치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했죠. 대출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는지도 철저하게 추적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회수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라 했습니다. 아울러 초고가 주택 대출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죠. 10억 원 대출을 받으면 1%인 1천만 원가량을 부담금으로 내게 하고 이를 서민 주거 안정에 활용하자라는 제안.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저항과 논쟁이 심할 수 있다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3배 정도 올려야 된다라고. 다만 실제로 보유세를 한꺼번에 3배 올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실거주 1주택과 서민, 중산층 주택은 감면을 하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에는 부담을 더하는 차등 과세 방안도 제시를 했죠. 전세 대출 역시 손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세 대출과 공적 보증이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서 전세값과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렸고 자기 돈 한 푼 없이 수백 채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 투자와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을 내놨죠.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되 기존 전세 대출도 지금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무한정 허용해선 안 된다라는 발언도 나왔고요.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거래는 많이 감면을 하고 두 번째부터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비싼 집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얻는 새로운 투기 방식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초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구멍을 막고 사업자 대출의 용도를 철저히 더 조사를 하고 보유세는 초고가 다주택을 중심으로 강화하고 전세 대출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1주택 양도세 감면에도 제한을 두겠다라는 것. 국민의 대출과 세금, 주택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참 중요한데 이 이재명의 발언에 국민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초고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게 옳은가 논쟁을 할까? 보유세 3배 올리는 것이 옳은가 토론을 할까? 아니면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따졌을까? 네, 모두 다 아니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 거 팔았다고 이제 막 지르냐?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본인도 근저당 거래를 해놓고 남들에겐 꼼수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 네, 지금 이게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재명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거래를 먼저 문제 삼는 반응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이재명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매각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매매 대금 전액을 곧바로 지급을 못해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에 대해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본인이 설정했어요. 매수인이 기존에 보유한 집을 처분한 뒤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청와대는 그 기간 이재명이 배러로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말도 끼워 넣었죠.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과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도 대출 한도와 소득 포함 각종 수많은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포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편법과 소위 국민 대부분이 모르는 꼼수를 쓰며 자기 집을 처분했습니다. 근데 오늘 부동산 국민 토론회를 하며 이재명이 국민의 대출 방식이나 현 부동산 상황을 보며 꼼수, 편법, 우회라는 표현들을 사용해버린 거죠. 바로 여기서 국민들이 폭발을 한 겁니다. 자기는 했으면서 자기는 다 했다고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더 규제를 조이나.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재명의 꼼수 행위가 머릿속에 박혀서 그 이재명의 쉽지 않고 흔하지 않은 일반인은 잘 알지도 못했던 그 거래만 떠오르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래는 정상 간의 사인 간 계약이고 국민이 제도의 틈을 이용하면 꼼수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 대통령의 거액 잔금 유예는 허용되는 거래고 국민의 사업자 담보 대출은 규제를 우회하는 구멍이란 저 뉘앙스. 두 거래가 법적으로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자신이 했던 거래와 자신이 꼼수며 편법이라 말하는 현 부동산 그리고 국민들의 거래는 뭐가 다른지를 설명했었어야 됩니다. 저 자리에서 자신의 거래가 어떤 거래였는지 최소한 언급을 했었어야 된다고.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건 이재명의 근저당 거래가 불법이냐는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책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초고가 주택을 이용한 우회 대출을 막자는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 대출이 실제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거주 1주택과 투기 목적의 다주택을 다르게 취급하자는 정책도 논의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이 그 정책들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정책을 말하는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불과 며칠 전 그 믿음을 깨버렸죠. 만천하에 알려져 버렸죠. 자신의 거래에는 개인 간 계약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국민에게는 작은 구멍도 남기지 않겠다며 더 촘촘한 규제를 요구하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재명,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책임이라 말을 했습니다. 권한을 행사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적 손해와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라고도 했죠. 그러면 그 원칙은 대통령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잔금은 얼마였는지, 왜 소유권을 먼저 넘겼는지, 왜 이자를 받지 않는지, 일반적인 제3자에게도 같은 조건을 제공했을 것인지, 무이자에 따른 세법상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질문을 명확하게 해소한 뒤에 저런 말을 했다면 이런 댓글 같은 반응들 그래도 적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신뢰가 흔들렸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뢰가 있다면 국민은 이재명이 꺼낸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이어갔겠죠. 그러나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왜 당신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조이느냐, 당신은 끝났다고 볼장 다 봤다는 거냐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대출의 구멍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꼼수를 없애겠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상당수 국민은 아마도 이재명의 해명을 먼저 바랬을 겁니다. 자신의 거래가 왜 꼼수가 아니었는지 설명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재명이 지금 저런 토론회에서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책보다 이중 기준, 내로남불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명이 제안한 저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의 근저당만 머릿속에 맴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인투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